액땜과 방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액땜과 방편을 잘 사용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운이 바뀌면 관제수, 구설수를 액땜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들러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먹고 나오거나 과태료를 늦게 내면 액땜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고수를 액땜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부항을 떠서 미리 빨간색을 보면 액땜 행위가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요? 액땜과 방편의 차이는 무엇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액땜을 하는 행위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액땜과 방편을 구분을 못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본문을 들으면 무엇이 액땜이고 무엇이 방편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액땜이라는 건 내가 A라는 아픔을 겪을 걸 B로 겪었을 때 이걸 액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플 운인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을 떼었거나. 그럼 이건 액땜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교통사고 날 운인데 딱지를 끊은 거예요. 벌금을 내게 됐어. 이것도 역시 액땜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면 이쪽으로 아픔을 겪을 걸 이쪽으로 아픔을 겪을 때 이걸 액땜이다. 남편이 건강이 안 좋은 운이 들었는데 부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부인이 남편 나쁜 운을 액땜해 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액땜. 또 자녀들이 속썩일 운이 들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막 속썩여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 근심할 일이 이 친구들 속 썩는 걸로 액땜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액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방편은 무엇이냐? 나쁜 운을 알아서 미리 지혜롭게 막는 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제수가 됐든 교통사고 운이 됐든 아니면 손재수가 됐든 나쁜 운이 예상됐을 때 나쁜 운이 온다고 느꼈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방편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 방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방편일까요? 예를 들어 손재수가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데 보시를 좀 하는 거예요. 좋은데 보시하든 적선을 하든 또 기부를 하든 이렇게 하면 이 방편으로서 나쁜 운, 손재운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알고 노력하는 건 방편이다. 예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방법으로 방편을 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통사고 운이 들었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운이 들었으니까 어떤 횡익수가 들은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시주를 좀 하든 또 누구한테 돈을 내고 뭐 부적을 써서 지니든 또 아니면 내가 적선보시해서 그 나쁜 운을 좀 액땜하고자 노력을 하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내가 그 공들인 공덕으로 나쁜 살이 없어지고 바로 나쁜 운을 예방하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이 정말 치명적으로 나쁜 운이에요. 건강이 치명적으로 나쁜 운이면 여러분이 이렇게 수술운이 들었거나 건강운이 나쁜 운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편으로 운이 나쁠 때는 운이 나쁜 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법도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적선보시가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미리미리 한약방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미리 건강을 대비해서 검진도 해보고 약을 지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값으로 미리 돈을 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해서 비용을 좀 쓰기도 하고 등등의 이렇게
내 건강 예방을 위해서 미리 처방을 해가지고 예방으로서 약을 먹기도 하고 예방으로서 처방을 내리는 거죠. 또는 그 시기에 운이 나쁘니까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운동도 하고, 우리는 선법으로 예방하는 게 있고 단지 물질로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법으로 예방하는 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점검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적선보시를 하고 이런 노력이 선법으로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차원 좀 이기적인 방법인데 어떤 돈을 내고 기도한다든가 때로는 부적을 쓴다든가 절에 가서 공을 들인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방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건 조금 더 이기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방편으로서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가 그 신수가 나쁠 때 가족을 위해서 비용을 좀 쓴다든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생활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좀 적선보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 경제적 지출을 하면 이것도 선법으로 예방하는 방편이 돼요. 그러면 방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관념을 그쪽으로 쏟으면 다 방편이 돼요. 예컨대 교통사고운이 들었어도 내가 돈을 좋은데 적선보시에 쓴다면 내 관념을 요 관념을 가지면 이게 예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통사고운이 들었는데 나는 교통사고를 꼭 막고 싶습니다. 예방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이걸 예방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적선보시하면 이 적선보시 힘이 이쪽으로 예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손재수가 들었을 때도 내가 미리 적선보시해서 공익에 기부를 해서 또는 어려운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서 이 손재수를 액땜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쪽으로 예방이 된다. 또 건강운이 나빠요. 역시 내가 이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데 비용을 쓰겠습니다 하면 이걸로 액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즉 방편 작용을 한다. 그러면 미리 쓰는 걸 우리가 방편이라 하고 이쪽으로 당할 걸 이쪽으로 당한 걸 액땜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액땜 방편, 미리 하는 걸 액땜 방편. 그런데 이걸 액땜 방편인데 미리 알아서 하는 걸 방편이라 하고 겪을 걸 이쪽으로 겪는 걸 액땜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굳이 차이를 둔다면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신수가 나쁘거나 운이 나쁘거나 건강운이 나쁘거나 관제구설이 끼어 있거나 교통사고운이 끼어 있을 때 가장 최고로 예방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방편 중에서도 최고로 득되면서 예방되는 방편. 첫째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 공부하고 하심을 하고 누구에게나 득되게 말도 하고 누구에게나 행동을 조심하고 누구에게나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을 갖는 게 최고의 1차 방편이에요. 최고의 1차 방편. 그리고 두 번째 방편은 일단은 신수가 나쁘거나 운이 나쁠 때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가 오는데 내가 미리 알아서 물질 보시를 하든 적선 보시를 하든 공익적으로 기부를 하든 이렇게 내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내보내서 이 나쁜 기운을 풀고자 하는 방편이 두 번째로 좋은 방편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좋은 방편은 내가 종교적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선지자를 믿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절에 부처님을 믿고 있거나 했을 때 내가 그곳에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신수가 이러이러해서 좋지 않아서 내가 그 나쁜 기운을 다 막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나쁠 때 때로는 부적이라든가 때로는 기도 방편이라든가 이것도 방편 중에 하나다. 우리는 인력으로 예방이 되는 방편이 있고 선지자의 도움이라든가 무속인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람의 도움으로 예방이 되는 방편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탁한 기운도 질량이 있어요. 낮은 질량일 때는 내 노력만으로 해결이 돼. 근데 이 나쁜 애군이 질량이 두텁고 무거울 때는 내 혼자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질량 무게가 두꺼울 때는. 그러니까 운이 지나치게 나쁘다. 운이 지나치게 어려운 운이다. 이 나쁜 탁한 기운이 무게가 아주 무거울 때는 내 혼자 겸손한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스님의 도움을 받든 목사님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여러분은 저의 도움을 받든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함께 노력하는 것도 방편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3단계 방편이 있다. 그래서 1차 스스로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하고 건강관리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2차는 적선보시라든가 행보시나 공익적 보시로서 예방을 하고 3차적으로는 종교 도움이든 선지자의 도움이든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예방하는 방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절 인연으로 이 세 가지를 늘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절 인연으로 세 가지 방편을 잘 지켜나가면 지혜롭게 나쁜 기운을 예방할 수도 있고 나쁜 기운을 바르게 풀어서 전화위복으로 쓸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무지하거나 지혜롭지 못해서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면 이 탁한 기운을 다 스스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놓고 어려움이 오니까 왜 노력했는데도 어려움이 왔어요 하는데 무게질량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100의 탁한 기운이 왔는데 내 노력은 50%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50% 탁한 기운은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50%를 겪으면서 여러분은 나 이렇게 기도도 하고 노력했는데 왜 이게 다가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게질량하고 내 노력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신수가 1000만 원이 나갈 운인데 여러분이 아까워서 500만 내보냈어요. 그러면 500만 원어치 탁한 기운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내가 1000만 원이 나갈 운인데 1000만 원을 기꺼이 내보낸 거야. 그러면 안 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어떤 분이 정말 그 법적으로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민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민원이라고 해도 되고 고발이라 해도 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 분인데 이걸 그 한 사람이 독점해서 장사했다고 이걸 구청에다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근데 이 민원이 하나의 고발이죠. 이렇게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분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조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발당해가지고 벌금을 맞으면 몇천만 원 벌금을 맞고 영업을 2달 정지당한답니다. 그럼 몇천만 원 벌금에다가 2달 정지를 먹으면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회원님한테 그때 영감으로 탁 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애군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으니 어차피 당신은 돈 쓰라고 이런 애군이 왔다. 제가 하는 말이 어차피 돈 쓰라고 애군이 왔으니 이 돈을 일부 좋은 쪽으로 쓴다면 탁한 기운이 정리돼서 나쁜 기운을 면할 수 있다. 100% 면할 수도 있고
70%를 면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신이 티 없이 노력을 하면 100%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70%는 나쁜 애군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어요. 마침 우리 도원대학 땅을 짓고 있는데 당신이 도원에 기둥 하나를 시주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 기둥 하나를 하려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얼마를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분이 기꺼이 기둥을 시주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시주하고 나서 다 해결되고 벌금도 안 내고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가 아주 너무나 놀랍게도 귀인이 나타나서 다 도와줘가지고 벌금도 안 내고 잘 해결이 됐어요. 영업정지도 안 당하고. 바로 이분이 선법으로 푼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아깝다고 스승님 저는 조금은 하는데 이 정도는 못하겠어요 했더라면 이게 반은 밀려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분이 제가 가르쳐준 대로 티 없이 행했기 때문에 100% 면할 수 있었지 아깝다는 이유로 50%만 했다. 그러면 50%는 밀려온다는 얘기입니다. 탁한 기운이 밀려오고 나쁜 일을 겪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마음 공부를 하든 적선을 하든 이런 방편으로서 나쁜 기운을 막을 수가 있는데 내 무게질량이 너무 클 때는 탁한 기운이 너무 무거울 때는 막더라도 일부를 겪는다는 뜻입니다. 예방을 하더라도 일부는 겪고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벼운 탁한 기운, 가벼운 나쁜 애군, 가벼운 관제구설 시비 등등의 좀 낮은 질량의 탁한 기운, 가벼운 탁한 기운들은 내가 마음 공부하고 적선보시하고 행을 바르게 하면 기본적으로 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이 무거울 때는 도움도 필요하다. 바로 이게 방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타의든 자의든 이렇게 본의 아니게 A, B, C가 어떤 한쪽으로 쏠려서 나타났을 때 그걸 우리가 액땜이라고 표현한다. A로 겪을 걸 B로 겪고 B로 겪을 걸 C로 겪고 이렇게 겪었을 때를 우리는 액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식하다가 1억을 날렸어요 그래요. 근데 보니까 돈 나갈 분이야. 근데 이분이 돈이 안 나갔으면 건강이 나쁘게 생겼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주식으로 돈을 나간 게 억울하지만 이것으로 건강 나쁜 걸 액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때문에 돈 떼었어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 관제구설수가 액땜이 됐습니다. 또 보세요. 남편이 바람나서 속색여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 이혼수가 있는데 요걸로 지금 액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로 겪고 있다. 이때를 우리가 액땜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액땜도 하고 방편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겪은 걸 표현할 때 액땜, 미리 조심하고 노력하는 걸 방편,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지혜롭게 액땜보다는 방편으로서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입니다.